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성교통TV의 황인성입니다. 예, 제가 민식이 사고에 대해서 무죄가 되는 교통사고, 네,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가 분석해서 올린다 그랬었는데 상당히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늦게 지금이라도 분석해서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쿨존 사고에서 처벌할 수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법과 판례를 들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임대차 사고, 사람과 차의 사고에서 무죄가 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교통사고 분석과 처리. 네, 이것은 제가 쓴 책이죠. 자, 교통사고를 내고도 무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의 처벌은 사고 원인에서 운전자의 범죄 구성 요건인 과실이 없을 때에는 결과 발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결과 발생,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을 때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이며, 사고 운전자가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불가피한 사고로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판례에도 이게 나옵니다. 대부분 판례에도. 네,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릴 것인데, 자, 그러나 오늘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업무상 주의 의무는 이미 실전 교통사고 처리에서 제가 자세히 서술했어요. 그러니까 실전 교통사고 처리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볼까요? 먼저 번에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대법원 2000도 2671 판결을 보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 바로 이 예견이란 말이 나온다 그랬죠. 예상입니다. 이 예견은 예상하라.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다. 바로 이 주의 의무가 업무상 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나면 업무상 과실치상 다쳤을 때, 사망했을 때는 업무상 과실치사,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자,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또 예상이 나오죠. 예견. 네.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 바로 이게 업무상 주의 의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감속 서행, 급제동, 일단 정지 이런 것입니다.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만 과실이 인정된다. 이것은 뭐냐? 과실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대법원 선고 98-5135 판결을 참조하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판결을 한번 보죠.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에 참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 또 나오죠. 여기요. 예상이 나오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 급제동이죠,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게 피항의 의무거든요. 피하는 의무. 네, 피해라.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나오죠. 업무상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네, 이 법원 판례를 보면요. 전부 다 이 업무상 주의 의무가 나옵니다. 바로 그 업무상 주의 의무가 뭔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면서 운전하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업무상 주의 의무는 첫 번째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첫째가 안전 확인 의무입니다. 첫째가 주시 의무죠. 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살피고 운전해야 한다. 한눈 팔고 그러면 안 되죠. 자동차는 위험한 흉기죠. 달려가는데 앞에를 전방으로 갈 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가야겠죠. 바로 운행 중에 요구되고 있는 의무입니다. 이것은 주정차 시에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무고요. 운전자는 주정차 시에도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정차하며 경사진 곳에서는 차량이 흘러 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동차를 주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이드가 풀려서 사고가 났어요. 나는 운전도 안 했는데. 그러면 바로 업무상 주의 의무, 안전 확인 의무 두 번째에 걸려서 처벌되는 겁니다. 무조건 뭐 사람을 사망시켰거나 다치게 했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처벌 조항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행 중인 운전자는 주시 의무를 지키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예견의 의무가 아까 예견이 나왔죠. 예상의 의무. 운전자는 신인이나 초능력자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서의 예견을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육교나 하늘 등에서 추락하는 사람이나 물체 또는 반대 차선에서 다른 차가 충돌하여 사람이 자기 앞에 떨어질 것 등의 예견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 육교에서 떨어졌네. 네, 이쪽 도로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데 저 반대편 너로 진행하는 차가 무단횡단자를 빡 쳤는데 그게 내 앞에 팍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뭐 이런 거 예상할 수 없잖아요. 자, 만약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과속이나 한눈팔이를 하였다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죠. 최소한 예견은 못했어도 주시와 사고 방지에 대한 조치를 법에서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예견의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가 일반 예견. 네, 아무 장애물이 없는 한적한 도로,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의 돌발 사태에 대비한 예견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산한 도로를 운행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복잡한 도로를 운행할 때가 있죠. 한산한 도로는 시외에 자동차도 별로 안 다니고 사람도 없는 그런 지역. 네. 여기서는 일반 예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예견은 특수한 상황에서 운행할 때 사고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말한다. 야간 운행 시 깜깜하니까 조심해야죠. 악천후 시, 비가 많이 올 때도 앞이 잘 안 보일 때. 근데 여기 이게 나와요. 정체 또는 주정차. 자동차들이 신호 대기를 하면서 쫙 늘어서 있는 거 있죠. 정체 또는 주정차. 주차나 정차 중인 차량 옆을 통과할 때. 민식이 교통사고가 바로 복잡한 특수 예견을 요구하는 것이죠. 정체 주정차된 차량 옆을 통과할 때 사고가 났잖아요. 그렇죠? 민가가 밀집된 도로, 무단횡단자가 수시로 있는 곳,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한산한 도로를 운전할 때는 일반 예견을 요구하고 있고요. 복잡한 도로를 운행할 때는 특수 예견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 예견은 사고 방지를 위해 점검하는 거. 점검을 잘못해가지고 브레이크 상태라든가 다른 오일 상태 이래서 자동차가 사고를 야기했다 이럴 때 이제 이걸로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운행 중일 때는 일반 예견, 특수 예견. 아까는 주시 의무, 그 다음에 일반 예견과 특수 예견이 적용된다. 자, 사고 방지 의무는 예방 및 경고 의무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감속 소행이 나오죠. 일단 정지도 나옵니다. 피행, 경적, 전조등 위험이 예상될 때 일단 정지하라. 감속 소행하라. 일단 정지하라. 피해라. 그리고 경적 크락션이죠. 전조등 깜빡깜빡. 자, 예방 및 경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감속 소행하고 일단 정지하고 피행. 그 다음에 경적, 전조등. 회피 및 긴급 피난 의무에 보면 급정차. 사람이 나왔을 때 급정지해야죠. 그 다음에 급핸들 조작. 여기 피행의 의미가 있죠. 피해라. 급핸들을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틀면서 피해야겠죠. 급차선 변경, 급경음기.
그 다음에 정비 의무는 사고 방지를 위한 정비 의무니까 이거는 뭐 해당하지 않고요. 자, 요것이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업무상 주의 의무, 자, 안전 확인 의무, 예견의 의무, 사고 방지 의무죠. 네, 여기 보면 주시 의무, 운행 중일 때는 전후 자료를 살펴야 되죠. 자, 보통 이제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면 경찰관이 물어보죠. 자, 당신 그 사람 들어오는 거 봤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제가 교육하면서 많이 이걸 물어보는데 못 봤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주시태만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전방 주시태만. 봤으면 봤다라고 진술해야 됩니다. 자, 운행 중일 때 전후 자료를 살피고 운전해야죠. 사람이 나오는 순간 볼 수 있잖아요. 다른 데 보거나 한눈 팔질 않는다면은 볼 수 있죠. 봤으면 봤다라고 진술해야 됩니다. 못 봤다 그러면 그냥 주시태만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자, 봤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시태만으로 처벌할 수 없죠. 이제 두 가지만 지키면 무죄라는 것이죠. 예견의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 자, 사고를 사전에 예상하라. 자,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육교나 뭐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거, 또 이쪽 차선으로 가는데 저쪽 반대편 차선에서 사람이 날라와서 내 차 앞에 딱 떨어져서 내가 깔았어. 그런 것은 예상할 수 없지요.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고 방지 의무. 네, 사고를 사전에 예상해서 위험이 예상되면 사고 방지 의무를 지켜야죠. 거기에 보면 감속 서행, 경고, 급정지 피항. 네, 아까 나왔죠. 이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운행 중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정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한산한 도로와 복잡한 도로에서 어떻게 지켜야 교통사고 시 무죄가 인정되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민식이 사고 그거를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산한 도로에서 저쪽 인도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에 그 시골의 한적한 도로를 가다 보면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농사지은 할머니들 이렇게 걸어가고 이러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뭐 100m 전방이든 뭐 150m 전방이든 볼 거 아닙니까, 운전자가. 네, 차도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거 누구나 볼 수 있죠. 그러면 운전자가 봤다 그러면 이 주시 의무를 지킨 겁니다. 자,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자, 당신 그 들어오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운전자들이 못 봤다라고 진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왜 못 봤다 그렇게 진술을 하느냐? 자, 봤다 그러면 자기 죄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볼 사이도 없이 그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못 봤다라고 진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법은 간단하게 그냥 주시태만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은 들어와서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못 봤다는 거는 한눈 팔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보고 갔다는 얘기예요. 전방으로 주행 중에 다른 데를 보고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시태만으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운전자들이 다 봅니다. 근데 단지 진술을 못 봤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술할 때 봤느냐 그러면 봤습니다. 100m 전방에서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시태만으로 법은 절대 여러분을 처벌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법은 예상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육교나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은 예상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이쪽 차선을 가는데 저 반대편 차선에 지나가는 사람을 무단횡단자를 다른 차가 충격해서 내 차 앞에 탁 떨어져서 교통사고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죠. 예, 그런 걸 예상하라고 시켰다가는 뭐 판사님들도 예상 못하죠. 자, 그래서 법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뭘까? 네, 우리가 육교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는 예상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이 혹시 내 차 앞으로 무단횡단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죠. 네, 그건 뭐 애들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내 차 앞으로 들어올지 모르겠다. 또 이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할머니들이 걸어가다 보니까 뱀이 있어. 그 뱀이야 그러고 놀래가지고 차도로 뛰어들어올 수도 있죠.
분명히 세상은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내 차 앞으로 들어올지 모르겠다, 무단횡단할지도 모르겠다고 예상을 하라. 그렇게 예상을 했다면 두 번째 예견의 의무도 여러분이 지킨 겁니다. 그러면 법은 주시 의무와 예견의 의무로 여러분을 처벌할 수가 없다. 마지막 사고 방지 의무만 지키면 여러분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고 방지 의무가 첫 번째가 감속 소행입니다. 자, 내 차 앞으로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예상했다면 속도를 줄여야지요. 80, 70, 60, 50, 40, 30.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감속 소행하라. 자, 그리고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서행을 하면서. 자, 저쪽에 사람이 둘이서 뭐 얘기하고 있고, 아니면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옆을 뭐 뒤쫓아갈 겁니까? 자동차는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속 수행하면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적을 울려줘라. 빵빵. 경고하라. 야간에는 쌍라이트를 깜빡깜빡거리면서 차가 가고 있는 것을 보행자에게 알려줘라. 자, 여러분, 교통사고가 발생되면요, 무단횡단자하고 사고가 발생되면은 무단횡단자도 과실 몇 프로, 30%, 40%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게 왜 그러느냐? 사고 방지 의무는 운전자에게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같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빵빵, 나 조심하니까 당신도 조심해라.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든가, 자, 경고하라. 자, 그런데 안 들어오면은 뭐 경찰서 갈 일이 없잖아요. 사고가 안 나니까.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분명히 경적을 빵빵 울렸는데도 들어와요. 나중에 보니까 귀머거리야. 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거 예상할 수 있나요? 그거 예상할 정도 되면은 자동차 운전 안 하지요. 또 요즘엔 그 이어폰, 스마트폰을 보면서 막 그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막 이러다 보면 빵빵 소리가 못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먼 거리에서 귀에 꽂혀 있는 이어폰까지 관찰하면서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귀머거리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는 의무만 지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빵빵. 자, 들어와서, 들어올 때는 급정지, 피행의 의무를 또 같이 요구하고 있죠. 급정지만 하지 마라. 피해라. 법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은 운전자를 절대 처벌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법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로 업무상 주의 의무의 운전법입니다. 자, 이래도 처벌 안 되면은 자동차 운전하지 못하죠. 방법이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도 만약에 처벌 안 되면 딱 여기 가다가 불안해서 어떻게 지나갑니까? 차를 딱 여기서 세워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 이보세요. 나 지금 글로 가는데 당신 들어올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안 들어온다고? 그러고, 알았어. 그거 가만히 있어.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또 가다 보면 사람이 또 있네. 또 서서 또 물어보고. 또 가다 보면 또 서서 또 물어보고. 더러워서 운전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법은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동차를 만들 때 보다 빠른 운송수단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가는 겁니다. 보행자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여러분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대로 운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법은 여러분을 처벌할 수가 없다.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피행의 의무를 다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급정지 피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딱 가는데 법에서는 피하라고 시켰는데 저 사람 살리려다가 자기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브레이크를 잡고 정지만 하면 된다. 우리가 피행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법은 그 의무를 지킨 걸로 간주해준다. 바로 그겁니다. 이래도 사고 났다는 것은 뭐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급정지 피행을 아까는 하라 그랬죠. 자, 우리가 무단횡단자를 딱 보고 사람이네 내 차 앞으로 들어올지 모르겠다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감속 서행하면서 가는데 저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있어. 그럴 때는 일단 정지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지나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의 움직임이 없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어갈 때 이때는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경적을 올려주고 빵빵 경고하면서 통과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산안도로에서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는 업무상 주의 의무입니다.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잡한 도로가 있죠. 이렇게 차들이 쫙 주차되어 있고 사람도 많이 있고 민식이 사고도 이렇게 정차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신호대기 중으로 주차나 정차되어 있을 때 자, 이런 도로는 차와 차 사이에서 강아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튀어나오죠. 이렇게 복잡한 도로에는 무단횡단자가 수시로 많은 곳. 자,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우리가 먼저 특수예견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운행 시에도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야간이나 악천후 시 아니면 무단횡단자가 수시로 많은 곳. 주정차 사이로 무단횡단자가 예견되는 곳. 자, 민식이 사고도 정차 중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도로 주정차 사이로 무단횡단자가 예견되는 곳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예상하라. 바로 그겁니다. 사고를 예상하라. 자, 여기가 복잡한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런 도로는 차 사이에서 사람도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운전자들이 알 수 있죠. 자, 이런 도로는 여기가 시속 50km 지점이다. 예를 들어서 그때는 50km로 가는 자체가 위법이다. 자, 그 도로교통법에서 제한속도 50km 이렇게 해놓은 것은요, 그것은 어떤 위험 상황이 없을 때 50km로 가라.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차나 정차들이 돼 있을 때는 차 사이에서 무단횡단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업무상 주의에선 예상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사고방지 조치를 취해라. 뭐 위험이 예상되면 사고방지 조치를 취해야죠. 첫 번째가 감속 서행이죠. 근데 이거 취해라 바로 겁니다. 서행으로 가라. 그래서 50km로 가는 게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사고 나면 처벌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도로는 먼저 이런 데는 무단횡단자가 많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그러면 위험이 예상됐지요. 그러면 즉각 사고방지 조치 취해야죠. 감속 수행하면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경고의 의무는 제외된다. 자, 한산안도로에서는 경적을 울려줘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이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죠? 무단횡단자가 안 보이잖아요. 무단횡단할 것이라는 사람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럴 때는 경고를 울릴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면 경적을 울려줄 수 있죠. 경고. 하지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여기 지나가면서 계속 차들마다 빵빵거리고 하면 도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경고 의무가 제외되는 겁니다. 자, 감속 수행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자, 누가 나올지 모르겠다. 자, 근데 감속 수행하면서 가는데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나왔어, 이렇게 사람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봐야죠. 나오는 순간 뭐 한눈 팔고 못 봤다면 주시태만으로 처벌받는 거고. 자, 나오는 순간 보고 그럼 주심을 지킨 거죠. 예상은 아까 했죠. 자, 감속 수행까지 했어. 그 다음에 나오는 순간 급정지 피행하면 이 운전자를 법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대편에서 중앙선 넘으면 차가 오는데 보행자 살리려다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때는 급정지만 하면 법은 피행의 의무를 지킨 걸로 간주해준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해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스쿨존, 네, 시내 도로가 아닌 스쿨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스쿨존에서 무죄가 되는 사고 유형별로 네, 간단하게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업무상 주의 의무에서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랬죠. 주시, 예견, 급정지 피행. 자, 여기가 이제 민식이가 교통사고 난 장소와 흡사하지요. 이쪽에 주차가 아니고 정차가 돼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정차, 신호대기, 뭐 정차. 네, 뭐 주차든 정차든 네, 보행자와 운전자의 그 처벌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아요. 네, 일단 정차든 주차든 좋습니다. 자, 이런 도로는 30km 지점이다. 30km로 가는 것이 위법이라 그랬죠. 30km는 어떤 위험 상황이 없을 때, 이렇게 주정차가 없고 사방이 확 트였을 때, 그때 30km로 가라 그겁니다. 자, 이건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거죠. 그럼 업무상 주의 의무에서는 30km로 가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도로에서 처벌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도로는 차 사이로 사람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감속 서행하면서, 그렇죠, 30km로 가는 것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어떤 위험 상황이 없을 때, 아까 예견의 의무 특수 예견에서 이렇게 주정차 사이로 산행단자가 있을 곳에서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바로 감속 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km로 가는 것이 위법이다. 자, 그래서 여기선 천천히 서행하면서 자,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다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가다가 뭐 여길 들여다보고 사람이 없네 또 다시 차에 타고 또 가다가 여기다 세워놓고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운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운전자가 천천히 차 사이로 사람이 나올 것을 예상했다면 감속 서행해야 됩니다. 자,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느닷없이 나오죠. 그럼 나오는 순간 봐야 됩니다. 주시의무를 지켜야죠. 나오는 순간 못 봤다 그러면 주시태만으로 그냥 처벌받는 겁니다. 자, 나오는 순간 보고 급정지 피행을 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네, 바로 이 업무상 주의를 다 지킨 거예요. 이 운전자 처벌할 수 있나요? 네, 법은 이런 운전자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처벌되는 것을 보면요, 경찰관이 조서 작성할 때 물어봅니다. 자, 몇 킬로로 갔느냐? 근데 물론 블랙박스가 있어서 속도가 추정이 되면 네, 속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 모르지만 블랙박스가 없을 때, 과거 옛날에는 사실 블랙박스가 없었죠. 그럴 때 보면 지금도 블랙박스 없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운전자들이 글쎄 몇 킬로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천천히 갔어요. 그럼 대략 몇 킬로로 갔느냐? 그럼 뭐 한 30킬로 정도로 갔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그냥 처벌받는 거예요. 30킬로로 갔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것을 대략 설명하면 안 돼요. 서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해야 돼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판사님들은 30km를 서행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제 차가 딱 가다 30km 가다 브레이크 탁 잡으니까 탁 쓰더라고. 제 차는 그게 서행이거든요. 네,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뭐 자동차가 30km면 상당히 느린 거죠. 네. 근데 이것을 판사님들이 서행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처벌하는 거예요. 왜 30km로 하느냐? 서행해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술할 때 서행했습니다. 키로수 모르겠다. 네, 조서 작성할 때 서행했습니다라고 기록해달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0km 도로인데 제한속도 30km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주정차된 차 사이에서는 사람이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30km라 하더라도 30km로 가면 안 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차 사이로 사람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감속 서행하면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행자가 안 나오면 상관이 없죠. 자, 보행자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나오는 순간 봐야죠. 못 봤다 그러면 그냥 주시태만이죠. 네, 나오는 순간 봤다. 보고
네, 급정지 피행을 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진술하면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민식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요, 일단 정지를 했어야 돼요. 여기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은 천천히 가면 돼요. 하지만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이 주정차 차량만 없다면 일시정지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시야가 탁 트이잖아요. 자, 도로교통법에 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하려고 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보행하려 하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예상하고 천천히 가면 되지만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좌우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데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일시정지해서 살펴봐야죠. 나보다 우선권이 있는 보행자가 있나 없나. 자, 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건널 수 있는 보도입니다. 자동차에게 우선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요, 반드시 자동차가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보다 우선권이 있는 보행자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갔어야 돼요. 그래서 민식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처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3.6km도 서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랬죠. 저 같으면 제가 판사라면 23.6km 그 서행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거는 여기서 적용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횡단보도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여기가 주정차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달려 들어갈 때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자, 사고방지 의무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같이 요구되고 있죠. 민식이도 잘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도지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가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는 반드시 이런 데 오면 자, 이 사각지대가 있을 때는 안 보이네. 네. 그리고 보행자 역시도 여기 나와서 봐야 돼요. 여기 나오면 자, 보행자가 여기 나오면 자동차가 보고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보행자도 이렇게 좀 나와서 성인 같았으면 여기 나와서 딱 섰을 거예요. 자, 민식이가 성인이었었다면, 자, 이렇게 가다가 사각지대처럼 성인 같으면 먼저 이렇게 살짝 나와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전자도 여기 멈추고, 네, 민식이도 건넜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자, 민식이 사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고 난 거죠. 네. 자, 이렇게 달려 들어갔을 때, 서로가 달려 들어갔을 때, 민식이도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서로 달려 들어갈 때 처벌되는 것은요, 자동차 사고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예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로의 넓이가 같을 때, 보통 골목길 이런 데서 사고 나면, 서로가 이렇게 막 달려갑니다. 교차로를 향하여. 누가 일단 정지나 한 사람이 서행하면은 사고 날 일이 없는데 서로가 막 달려 들어갑니다. 이러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나와서 그러죠. 우측도로 우선입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가 가해자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자, 교통사고 났을 때 서로가 이렇게 질러댄다 그러죠. 막 달려 들어갈 때 확인하지 않고 막 들어갑니다. 민식이 사고도 그랬죠. 보행자도 막 달려 들어가고 자동차도 막 달려 들어가고. 자, 그렇게 사고 났을 때 우선권도로, 우측도로가 우선이죠. 자, 이 차의 오른쪽에서 나오는 청색차는 오른쪽에서 나오죠. 우측도로차 우선이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을 해도
네, 보험사는 당신네가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과실도 당신네가 60%, 피해자도 잘한 게 없어요. 하지만 40%. 우선권을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자동차 사고에서도 이렇게 사고 나면 우선권을 적용해서 가패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로를 주행하거나 이제 스쿨존을 주행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물론 또 이렇게 전방으로 부딪힐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옆구리에 와서 차 옆구리에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뭐 더 할 말이 없겠죠. 네? 이런 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럼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해야 돼요?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처벌한다면 판사님, 검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자, 당신들 같으면 어떻게 운전하겠느냐? 좀 제발 좀 가르쳐달라. 여길 가지 말라는 거냐? 한번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참 운전자로서는 운전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운전하는 게 죄가 돼야 돼요. 무조건 운전자를 사고 냈다고 처벌하면 운전하는 게 죄다. 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럼 자동차 운전시키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쉬운 게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너무 소극적이다. 피해자 우선적으로 피해자 쪽에 일단 일방적인 편을 들어서 일단 그렇게 사고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